브이로그는 늘 논란과 화제 중심에 있는 컨텐츠입니다. 그냥 해외에서 쇼핑하고 노는 모습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요. 직장인이 직장에 출근하고 업무를 하는 이런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 수십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주부가 청소하는 모습, 요리하는 모습, 이런 살림하는 내용이 수십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요. 아니, 이런 평범한 일상으로 돈을 벌 수 있다고? 여기에 충격받은 사람들이 우후죽순 브이로그에 뛰어들며 이른바 대 브이로그 시대가 시작됐죠. 브이로그는 내 일상을 찍어서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날먹 컨텐츠, 개꿀 컨텐츠라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브이로그를 해본 사람들은 모두 앞다투어서 절대 하면 안 되는 컨텐츠, 가장 어려운 컨텐츠 장르, 특히 남자 브이로그는 무조건 망한다라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다음과 같은 결론으로 기결되죠. 브이로그는 개꿀이지만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조회수가 나오더라. 유명인들이나 잘 되더라. 글쎄요, 과연 그럴까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브이로그 아무나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잘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겁니다. 우선 그거 유명하고 이쁜 사람들만 하는 거야 라는 편견부터 한번 깨보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이면 브이로그 잘 될까요? 브이로그 컨텐츠에서 인지도는 중요합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분은 어쩌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여자 방송인입니다. 최소 3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분의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박미선님은 88년에 데뷔해 그의 MBC 개그 콘테스트 금상을 수상하며 데뷔하자마자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90년대, 00년대, 10년대, 심지어 20년대 현재에 이르기까지 무려 35년간 최정상 여자 방송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롱런의 대명사답게 유튜브 환경에도 적응해 구독자 60만 명을 모았죠. 남녀노소 모두에게 먹히고 전무후무한 역사를 써내려가는 최상급 인지도의 여자 방송인도 이 브이로그 앞에서는 작아집니다. 박미선님은 전문 스튜디오와 함께하는 채널 말고 따님과 함께 운영하는 순수 개인 채널이 있어요. 100만 이상의 레전드 영상이 질비한 박미선님도 개인 채널의 일상 브이로그 영상은 조회수 3만, 2만, 4,800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 유튜브를 참 열심히 하고 잘하는 방송인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채널에 들어가서 성과가 가장 낮은 영상을 찾으면 무조건 일상 브이로그 영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날먹 컨텐츠라는 사람들의 인식과는 다르게 유튜브를 꽤 잘하는 유명 연예인들도 일상 브이로그만 찍으면 조회수가 뚝 떨어집니다. 단순히 유명하다고 잘 되는 컨텐츠가 아닌 것이죠. 그니까 이쁘고 잘생긴 사람만 잘 되는 거 아니야 라고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유명한 데다 이쁘고 고정 팬들까지 보유하고 있는 여자 아이돌은 어떨까요? 국민 걸그룹 타이틀을 붙일 만한 원더걸스, 유빈님, 예은님, 혜린님 꽤 활발히 유튜브 활동을 했지만 브이로그 조회수는 1만을 넘지 못합니다. 또 다른 국민 걸그룹 소녀시대, 유린님, 효연님, 서연님 브이로그 조회수가 1만 안팎입니다. 걸그룹 한류 열풍을 이끌었던 카라 멤버들도 브이로그만큼은 성적이 부진합니다. 무려 원카서라고 불렸던 국민 걸그룹들도 이 브이로그는 참 만만치가 않은데요. 이 예전 걸그룹이라 그런 걸까요? 이 밈으로 유명한 비주얼 아이돌 멤버들은 어떨까요? 주얼리의 예원님, 나인뮤지스의 경리님, 에이핑크의 하영님, 이 얼굴만 봐도 재밌을 것 같은 걸그룹 멤버들이 의외로 브이로그는 1만을 넘기지 못합니다. 사실 이분들 탁재훈님 채널 나가면 기본 100만 이상의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는 분들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삶의 교훈이자 유튜브의 중요한 원칙을 하나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타인의 삶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걸 일찍 깨달으면 타인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원카소의 일상조차, 이 아리따운 여자 아이돌의 일상조차 잘 안 봅니다. 이 조회수를 보면 심지어 팬들조차 잘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여러분의 일상을 봐줄까요? 이 브이로그 컨텐츠의 진실은 그냥 나의 일상을 담아낸다고 사람들이 봐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평범한 일상, 그 이상의 무언가를 담아내야 합니다. 그래야 조회수가 나옵니다. 그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호기롭게 도전했다가 좌절을 맛보죠. 이건 연예인이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그럼 대체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보는 진짜 이유가 뭘까요? 크게 보면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브이로그는 과연 이 중 하나를 담아냈을까요? 사람들이 브이로그를 보는 진짜 이유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이 관찰 예능과 브이로그는 굉장히 흡사합니다. 이 타인의 일상을 들여다본다는 점에서 그렇죠. 가장 유명한 관찰 예능의 사례를 통해서 이 브이로그의 비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BC의 인기 예능 나 혼자 산다는 늘 반복되는 논란이 하나 있어요. 1인 가구의 일상을 보는 예능인데 연예인들이 나 혼자 잘 사는 방송 같다, 진짜 일상이 아니라 인위적인 연출 같다, 인맥 가시 방송 같다 등의 비판인데요. 이 같은 비판과 함께 초심을 잃었다, 예전 감성에 나 혼자 산다가 그립다, 이런 댓글들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른바 나 혼자 산다의 초심 논란은 지난 10년을 이어온 단골 비판거리입니다. 그럼 여론대로 1인 가구의 일상을 보여주면 정말 시청률이 잘 나올까요? 이 아이러니하게도 화제성보다는 1인 가구의 일상 모습에 집중했던 시기 나 혼자 산다는 암흑기라 불리면서 시청률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이야기했듯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타인의 일상에는 사실 관심이 없으니까요. 오히려 시청률 반전의 계기가 된 것은 기안84님의 등장입니다. 그의 첫 등장을 한마디로 설명하면 대기업 사옥에서 나는 자연인이다를 찍는 웹툰 작가의 등장입니다. 하도 마감을 못 지켜서 결국 회사로 끌려와서 일하고 있다는 사연인데요. 보통의 나 혼자 산다 방송이라면 침실에서 일어나는 그림으로 시작하겠지만 그는 비범하게도 대기업 회의실 바닥에서 깨어납니다. 자기 책상 서랍 속에서 익숙한 듯 세면도구를 꺼내고는 회사 화장실에서 머리를 감으며 하루를 준비합니다. 이 평범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씻고 먹고 자며 회사 속 나홀로 자연인 같은 생활, 어떤 사람은 이런 기안84야말로 이 싱글남의 리얼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시청률이 잘 나온다곤 하지만 글쎄요, 회사에서 먹고 자고 직접 이발을 하고 갱지스 강물을 마실 수 있는 사람은 절대 흔치 않습니다. 우리가 기안84님의 일상을 본 것은 기안84님이라서 본 거예요. 사람 자체가 재밌고 또 무슨 일을 벌일지 계속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우리가 타인의 삶을 들여다보는 제1의 이유는 사람에 대한 호기심입니다. 그래서 나 혼자 산다는 각종 논란 속에서도 결국 이 시청률을 좌우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는 어떤 사람이 출연하는가입니다. 박세리님, 김연경님, 오상욱님 등 어떤 화제 인물들이 출연했을 때 나 혼자 산다는 늘 시청률이 뛰었습니다. 이 동상이몽, 미우새, 온앤오프 등 이 관찰 예능들이 타인의 일상을 보는 프로라고 하지만 우리는 아무 일상이나 보지 않아요. 우리가 궁금한 사람만 선택해서 봅니다. 시청률도 누가 나왔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유튜브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유튜브 컨텐츠 장르에는 스터디 위드미라는 컨텐츠 장르가 있습니다. 타인이 공부하거나 업무 중인 영상을 보는 건데요. 뭐 진짜 본다기보다는 내가 공부할 때 그냥 틀어놓는 겁니다. 영상을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백색 소음, 이 현장의 분위기를 느끼면서 나도 공부하고 뭐 같이 일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딱딱한 컨텐츠에 뜬금없이 이 아이돌 못지않은 꽃미남이 나타납니다. 한때 모든 여초 커뮤니티를 떠들썩하게 했던 구 노잼봇 현 조찬희님의 영상인데요. 아무 내용도 없고 그저 무명의 유튜버가 라이브로 공부할 뿐인 영상을 수천 명이 동시 접속해서 보고 있는 기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렇게 누군지 화제성을 쌓아가고 있던 청년은 어느 날 브이로그를 시작하는데요. 그동안 쌓인 궁금증이 폭발해서 무려 100만 조회수를 기록합니다. 만약에 이 조찬희 님이 처음부터 연예인 지망생이었다면 이 정도의 관심을 받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공부만 하는 이 딱딱한 스터디 위드미라는 컨텐츠, 여기에 아이돌 못지않은 미모를 가진 사람이 나타나니까 어떤 사람들의 이 고정관념을 깨면서 엄청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 거죠. 큰 화제가 되었던 사건이지만 이후에도 이와 비슷한 사례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멀끔하게 잘생긴 청년이 노가다를 하니까 100만 조회수를 기록하기도 하고요. 군대에서 절대 보기 어려운 하얗고 동안의 군인에게 많은 관심이 몰리기도 합니다. 빚을 갚기 위해 노가다를 한다는 젊은 여성의 이야기는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고요. 포크레인, 덤프트럭 등 중장비를 다루는 젊은 여성의 컨텐츠는 마치 치트키처럼 조회수가 잘 나옵니다.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정관념이 깨지면서 그 사람에 대한 강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거든요. 중요한 건 단순히 외모가 잘생기고 이쁘냐가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야 합니다. 그 궁금증이 일상 브이로그에까지 이어져서 조회수 성과가 나오는 거죠. 연예인보다 더 스타일리시한 할머니, 유튜브에서 보기 어려운 재벌의 일상, 집 대신에 캠핑카에서 신혼살림을 꾸렸다는 부부, 궁금한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일상까지 관심이 이어집니다.
정리하면 많은 브이로그와 관찰 예능들,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한 호기심으로 그 사람의 일상까지 본 겁니다. 그래서 이런 브이로그 컨텐츠는 일상 컨텐츠라기보다는 사실은 인물 컨텐츠입니다. 여러분이 브이로그를 만들면 여러분 부모님과 가족들은 재밌게 봐줍니다. 이 인물에 대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애정과 관심을 통해 피어나거든요. 그리고 나의 상식과 고정관념을 깨는 사람한테 일어납니다. 또 나의 기준에서 혹은 사회적 기준에서 인정받는 리더도 어떤 일상을 보내는지 참 궁금해지죠. 다만 이 인물 컨텐츠도 한계가 있는데요. 강동원님조차 처음 등장했을 때는 유튜브 생태계 파괴자라고 불리면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했지만 이 계속 목공을 하는 비슷한 그림이 이어지니까 점차 조회수가 하락했거든요.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 해소된 사람들이 이탈한 거죠. 이 호기심으로 뜬 사람은 그 호기심이 소멸되었을 때 그 다음에도 계속 내 컨텐츠를 보게 만들 어떤 무언가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회수가 100분의 1로 줄어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잠깐 떴다가 뭐 지금은 조회수가 안 나오는 유튜버들도 있고요. 이 관찰 예능들은 계속 사람을 교체하죠. 나 혼자 산다는 계속 신선한 게스트를 발굴하고 동상이몽은 끊임없이 나오는 부부가 바뀝니다. 하지만 유튜버들은 내가 주인공인데 인물을 막 교체할 수는 없죠. 그래서 유튜버가 인물 컨텐츠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호기심을 넘어 나를 좋아하게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만든 이야기 서사 속으로 사람들을 빠뜨려야 합니다. 그래야 내 컨텐츠를 계속 보게 만들 수 있죠. 요즘 핫한 덱스님도 이 흔한 연예인 지망생이었으면 이 정도 대세는 아니었을 거예요. 겉모습은 아이돌 못지않은 미남인데 내면은 전직 UDT 특전사 출신의 남성미를 보여주며 신선한 캐릭터성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킨 거죠. 그 사람만의 신선한 캐릭터성으로 사람들을 궁금하게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만의 캐릭터로 이 나만의 매력으로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나요? 놀랍게도 이건 사실입니다. 그냥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심지어는 도시락만 쌌을 뿐인데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 영상들이 있습니다. 아니 이런 브이로그 영상의 비밀은 대체 뭘까요? 사실 비슷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정말 잘된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어요. 바로 삼시세끼라는 프로그램인데요. 삼시세끼는 예능 역사상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하루 직접 자급자족해서 새끼를 해먹는 게 내용의 전부입니다. 그냥 밥 해먹는 프로그램? 이 취향에 안 맞는 사람은 그 누가 보는지 이 별 내용이 없어서 망하기 딱 좋을 것 같지만 놀랍게도 삼시세끼는 첫 시즌부터 인기몰이를 하고요. 회차까지 늘려서 연장방송을 합니다. 새로운 시즌에는 모든 출연진을 갈아엎고도 이전 시즌을 훨씬 뛰어넘는 시청률 대박이 나죠. 그리고 10년간 지난 모든 시즌이 성공하면서 TVN의 대표 예능 프랜차이즈로 군림합니다. 지난 10년간 약 10개의 시즌을 지속해오는 동안 이 프로그램의 내용은 동일했습니다. 그냥 시골에서 자급자족해서 밥 해먹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걸 왜 볼까요? 삼시세끼의 기획자 나영숙 PD는 칸 광고제 강연회에서 프로그램 기획 의도를 밝힌 적이 있습니다. 1박 2일과 꽃보다 할배의 성공으로 나영숙 PD는 어느새 여행 전문 PD라는 타이틀이 붙었는데요. 정작 본인은 이 거듭된 일과 여행으로 완전히 지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만약 자신에게 10일의 휴가가 있다면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했다고 해요. 다 필요 없고 조용한 시골에서 빗소리 들으면서 파전이나 부쳐 먹고 싶다. 나영석 PD는 무의도식이라는 컨셉을 생각해냅니다. 무의도식. 일 안 하고 그냥 놀고 먹고 싶은 마음. 우리 모두가 한 번쯤은 가져본 적이 있는 꿈이죠. 그래서 나영석 PD는 아무것도 안 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냅니다. 그냥 자연 속에서 오늘 하루 3끼나 해결하면서 이 놀고 먹는 프로그램은 경쟁이 지친 수많은 현대인들의 마음을 훔치면서 대박이 납니다. 이 삼시세끼가 아무 내용이 없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무의도식하고 싶은 우리의 욕망, 그 로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는 이걸 로망 컨텐츠라고 부릅니다. 사실 누구나 자기만의 로망이 다 있어요. 이 평범한 일상을 보여주는 듯하는 브이로그 컨텐츠들은 사실 어떤 이 사람들의 로망을 보여주는 로망 컨텐츠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로망의 종류라는 건요 정말 다양합니다. 나만의 공간에서 정갈하게 살고 싶은 싱글 여성의 로망이 있을 거고요.
따스한 가정에서 살고 싶은 가정의 로망이자 아름답게 살림을 꾸려가고 싶은 주부의 로망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한때 대학생활에 대한 로망이 있었을 거고요. 기왕이면 명문대에서의 대학생 라이프를 꿈꿨을 겁니다. 또 미국 드라마를 재밌게 봤던 사람이라면 실제 미국의 하이틴 친구들의 생활은 어떨지 또 궁금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로망은 컨텐츠가 됩니다. 그럼 이 같은 로망의 끝판왕은 뭘까요? 공주의 로망이 아닐까요? 내와 채널은 마치 유럽 공주의 일상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면서 빠르게 구독자를 모았습니다. 유럽의 궁궐 같은 저택, 클래식한 거울, 공주 같은 외모, 중세의 성, 많은 소녀들의 환상을 자극하면서 폭발적으로 구독자가 늘어났죠. 로망 컨텐츠는 사람들의 이상향을 보여주는 컨텐츠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세계관과 분위기, 즉 이미지입니다. 이 보여주는 그림이 나의 감성을 자극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로망 컨텐츠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얼굴이 있어도 되지만 없어도 됩니다. 이 내와의 채널처럼 공주의 로망을 보여주는 거라면 기왕이면 공주 같은 얼굴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룬룬 채널은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는데요. 이 채널은 엄마 도시락에 대한 로망에 대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꼭 얼굴이 나오지 않아도 괜찮아요. 각자 자기 엄마 얼굴을 생각하면서 이 몽글몽글한 감성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로망 컨텐츠의 두 번째 특징은 특별한 주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로망 컨텐츠 브이로그들의 제목을 보면 그냥 오늘 하루 한 일을 쭉 나열합니다. 어차피 사람들이 이 로망 컨텐츠에서 소비하는 것은 이미지이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사건이나 주제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이런 제목은 사람들한테 좀 착각을 주죠. 이 특별한 주제 없이 그냥 내 일상만 찍으면 대박이 날 수 있는 거야? 제가 대학 강의를 나가면요, 이 학생들에게 자유주제로 영상을 좀 만들어 와라 과제를 주는데요. 그럼 여학생들은 하나같이 다 브이로그를 가지고 옵니다. 본인들이 브이로그를 즐겨보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컨텐츠를 찍어온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조회수가 나오지 않죠. 왜? 본인들의 일상이 이 사람들의 로망을 자극할 만한 어떤 특별한 세계관과 분위기를 보여주지 못했거든요. 사실 우리네 일상은 로망 컨텐츠가 되기엔 너무 평범합니다. 여기서 세 번째 특징이 나옵니다. 로망 컨텐츠가 보여주는 이미지는 사실은 가짜입니다. 삼시세끼는 한국 시골에서 이 무의도식의 로망을 보여줬는데요. 이 만약에 배경을 현대화된 한국 시골이 아니라 더 자연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인물을 차승원, 유해진 이 50대 아저씨들이 아니라 어떤 소설 소나기 속 주인공들처럼 청춘들이 나오면 어떨까요? 리즈치는 중국 시골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녀의 일상을 보여줍니다. 삼시세끼의 아름다운 한국 시골 전경보다 더 그림 같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정말 중국 시골에 가면 아직도 이렇게 자연 친화적으로 살아가는, 아름답게 살아가는 소녀가 진짜 있을까요? 이 구독자가 무려 1900만 명. 이 리즈치 채널은 서양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보는 채널입니다. 서양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동양 오리엔탈에 대한 로망을 자극하면서 엄청난 구독자를 모은 거죠. 그렇지만 이게 진짜 중국의 시골이라고 하기에는 이 보여주는 그림이 너무 정갈하고 너무 완벽해요. 이 대부분의 로망 컨텐츠는 이 사실은 인물들이 연기를 하는 거고요. 이 보여지는 그림은 연출된 것이라고 봐도 됩니다. 해그린달님 역시 예전에 브이로그 촬영 방법을 공개했었는데요. 아름다운 이미지를 담아내기 위한 아주 섬세한 연출이 있었죠. 삼시세끼도 실제 촬영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능은 그렇다 쳐도 이 유튜브로 봤던 이 아름다운 그림들이 이 사실은 연출된 거라니 어쩐지 배신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로망 컨텐츠의 한계점도 여기서 나옵니다. 만약에 컨텐츠에서 보여주는 모습을 진짜 나의 리얼한 인생인 척을 한다면 컨텐츠와 삶의 이 괴리에 시달리게 되는 거죠. 저는 이른바 커플 유튜버 분들도 이상적인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일종의 로망 컨텐츠라고 보거든요. 컨텐츠 속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는 다투는 일도 부지기수죠. 이 남녀 간의 연애라는 게 사실 그렇게 행복한 일만 있진 않잖아요. 근데 이 로망 컨텐츠를 위해서는 행복한 모습만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게 굉장히 현타가 올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행복해 보이는 어떤 커플 유튜버, 부부 유튜버 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파경에 이르렀다라는 소식을 전하기도 하죠. 그래서 로망 컨텐츠는 가짜니까 의미가 없냐 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맞습니다. 나영석 PD도 이 미니멀 라이프의 로망을 보여주는 잡지 킴포크를 보고 이건 가짜다, 진짜라고 하기엔 너무 예쁘다, 그래서 별로 마음이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 말을 들은 동료가 거짓이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라고 대답했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로망 컨텐츠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저는 로망 컨텐츠를 만드는 분들이 너무 리얼인 척만 안 하면 괜찮다고 봅니다. 우리가 삼시세끼 본다고 진짜 차승원, 유해진 님이 시골에서 살고 있다고 믿지는 않잖아요. 로망 컨텐츠는 현실에 지친 우리들을 잠시 꿈과 환상의 세계로 데려가서 행복하게 만들어주니까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정말 가치 있는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일상 비디오는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들의 꿈과 로망을 담아내고 있나요? 이 많은 일상 브이로그들이 사실은 로망 컨텐츠인 경우가 많다니 갑자기 브이로그가 엄청 어려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로망이란 게 꼭 거창한 것만 있지는 않습니다. 엄마 도시락의 로망이 이렇게 대단한 성과를 낼지 누가 알았겠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리구라 채널을 재밌게 보는데요. 이 김구라 님이 아들한테는 되게 자상하시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자 관계라서 이 두 분을 보면 그냥 좀 힐링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컨텐츠가 누군가한테는 또 로망 컨텐츠가 될 수 있는 거죠. 비록 내 삶은 좀 평범할지라도 내가 꿈꾸는 로망을 어떤 이 연출의 힘으로 아름다운 영상을 만들어서 뭐 승부해보는 것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여러분만의 로망을 한번 비디오로 꼭 실현해 보시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디오라니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브이로그 컨텐츠, 특별한 사람들, 화려한 일상만이 잘 될 수 있는 걸까요? 어느새 유튜브 세계도 연예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사람들, 화려한 이미지들만 잘 되는 듯한 이 컨텐츠의 세계. 오히려 전혀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 잘 되는 컨텐츠는 없는 걸까요? 쉽다고는 할 수 없지만 있기는 합니다. 이 컨텐츠는 오히려 가장 화려하지 않은 사람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날이 선 대중들도 한 번에 무장 해제시킬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이분의 이야기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민 님은 룰라의 리더이긴 하지만 비인기 멤버였습니다. 팬사인회 행사에서도 이상민 님에게 배정되면 팬들이 울상을 지었다고 하죠. 강한 인상에 여러 구설수에 오른 비호감 캐릭터. 이상민 님이 사실 대중 친화적인 연예인은 아니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미우새, 아는 형님, 돌싱포맨, 너목보 등 온갖 예능을 섭렵하면서 방송계를 종횡무진하기 시작했죠. 이 구설수의 비호감 캐릭터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방송에 출연할 수 있었을까요? 혹자는 아무 능력 없어 보이는 이상민 님이 어떻게 이렇게 방송을 많이 하냐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상민 님은 가장 화려하지 못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이 대중들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그 무기를 꺼내놓습니다. 사업 실패, 거액의 빚, 이혼, 거대한 불행 앞에 놓인 개인에게 냉혹한 잣대를 들이댈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측은지심이 있거든요. 이 냉혹한 잣대라는 것은 오히려 어떤 돈 자랑을 하는 사람과 인생의 절정에 있는 사람을 향합니다. 유튜버도 이 보통 구독자 100만 명쯤 되면은 이 검증의 칼날이 들어오죠. 너는 과연 그런 삶을 살 만한 사람이냐고. 반대로 거대한 불행이 닥친 이에게는 이 매스운 대중들도 무장해제됩니다. 한때 3대 연예기획사와 어깨를 나란히 했다던 이상민님은 자신의 불행과 실패를 기꺼이 캐릭터로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TV에서 볼 정도의 연예인들은 보통은 부자죠. 그래서 그의 빚쟁이는 독보적인 캐릭터가 됐습니다. 그리고 다른 연예인들은 꺼릴 만한 행보를 이어가죠. 이혼 토크, 사생아 고백, 건강 문제 공개, 그리고 채무 문제로 인한 각종 에피소드들과 궁핍한 생활, 나의 실패와 불행을 이야기하는 컨텐츠. 이게 바로 페이소스 컨텐츠입니다. 인스타를 보면은 이 세상 모두가 잘 나가는 듯 하지만 사실 이건 인생의 본질이 아니죠. 진짜 우리 인생은 불완전하고 실패투성이고, 그리고 우리는 늘 어리석은 행동을 반복합니다. 이게 사실 삶의 진실입니다. 이 삶의 본질인 나의 불완전함을 고백하는 게 이 컨텐츠의 핵심이죠. 유튜브에도 이 페이소스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독고 노총각님은 채널 배너와 썸네일만 봐도 짠내가 가득인데요. 3천만 원짜리 아파트, 월급 190만 원 기간제 직장, 45년 못쏠 인생, 워딩 하나하나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는 왜 이런 컨텐츠들을 보는 걸까요? 우리는 이 타인의 불행을 보면 연민이 일어나고 그리고 위로를 얻습니다. 이 감정은 사촌이 땅을 사서 배가 아프고 사촌과 주변인들이 망하면 기분이 좋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나보다 더 큰 불행 앞에 우리는 겸허해집니다.
나와 같은 불행을 보면 공감과 위로를 얻죠. 나만 아픈 게 아니구나. 너도 아프구나. 이 페이소스의 힘은 아주 강력합니다. 대중들을 한 방에 무장해체시킬 수 있어요. SBS 예능 돌싱포맨에서 임원희님은 거의 말을 하지 않지만 그래도 잘리지 않아요. 존재 그 자체로 이 프로그램에 페이소스를 더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김강규님은 다소 파격적인 멘트를 쳐도 그렇게까지 대중들에게 미움받지 않습니다. 존재 자체가 페이소스이거든요. 이 페이소스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들이 있습니다. 짠내나는 일상으로 성과를 낸 강과장님의 이야기, 현실적인 중소기업의 이야기로 공감을 얻은 이과장님, 화려하지 않은 이야기도 사람들이 보게 만들 수 있음을 증명했죠. 비혼 브이로그, 공식생 포기 브이로그, 항암 브이로그, 파산 브이로그 모두 연민을 바탕으로 한 이 비슷한 맥락의 컨텐츠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나의 실패와 불행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나의 불완전함을 드러내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용기가 필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상민 님이 재기할 수 있었던 거고요.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이 매서운 대중들도 무장해제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사실 우리 모두는 다 불완전해요. 각자 자기만의 아픔과 문제가 있죠. 단지 그걸 드러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근데 그 어려운 것을 밖에 꺼내 보이면 사람들이 위로받는 아주 아이러니한 컨텐츠입니다. 브이로그를 이 일상을 기록하는 비디오라고 하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삶에 그렇게 관심은 없어요. 이렇게 무심한 대중인데 그들이 일상 브이로그를 보는 힘은 사실 인물에 대한 호기심이었고 나의 감성을 건드는 로망이었고 공감할 수 있는 삶의 본질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삶의 이야기로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그들을 위로하고 영감을 줄 수 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도 내 삶의 이야기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브이로그, 이 놀라운 경험을 꼭 도전해 보시길 바라요. 이번 브이로그 3부작은 제 기획 수업 유튜브 플래닝 스쿨 중 일부를 가져왔습니다.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안성재 셰프는 참가자를 평가할 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맛은 기본이고 요리를 만드는 사람의 의도가 전해져야 한다 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말의 뜻은 어떤 요리든 만들 때 내가 무엇을 만드는지 알고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또 만드는 것에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건 컨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해야 하고 만들 때 분명한 기획 의도, 이유를 가지고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기획이라고 하죠. 이제 더 이상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컨텐츠가 무엇인지 이해하고 분명한 이유를 갖고 만들고 싶으신 분들, 그런 기획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은 영상 아래 더보기 제 기획 수업에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또 다른 기획 컨텐츠로 찾아뵐게요. 유바! Let's party.